한국 축구계를 뒤흔든 마이너스 2천만 원 논란, 이마침내 폭발했다. 그리고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다름 아닌 태국의 실력자 마담팡의 단 한마디였다. 마이너스 500만 달러 줄 테니 와라. 이 파격자를 기점으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한국 축구의 구조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상식 감독을 향한 지나친 저평가, 지도자 차후의 심각한 불균형, 그리고 시스템 내부의 오래된 균열까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연봉 비교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붕괴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단독 취재 결과 이 사안은 단순히 해외의 근돈 제한, 이블론 해프닝이 아니다. 그보다 더 깊고 오래된 문제, 그리고 누구도 먼저 말하려 하지 않았던 한국 축구의 구조적 취약성이 이번 계기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마담팡의 한마디가 이 모든 균열을 한순간에 표면 위로 밀어 올린 것이다. 마담팡의 마이너스 500만 달러 한마디는 단순한 영입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데려오겠다는 선언이기 전에 어떤 시스템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세상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었다. 한국 축구계가 순간 얼어붙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 금액의 크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 말이 던진 질문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이다. 왜 너희는 너희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나? 논쟁의 중심에 선 이름은 김상식이다. 연봉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를 넘어섰다. 그 숫자가 상징이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한 감독의 사례를 통해 한국 축구 지도자 생태계의 현실을 읽기 시작했다. 정말 그 정도 대우였나? 라는 확인 요구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개념이 동시에 흘러나왔다. 그 개념이야말로 더 무섭다. 누군가의 가치가 깎여도 놀라지 않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일산화된 구조, 이 논란이 불을 붙인 건 바로 그 지점이었다. 문제는 돈이 아니다. 돈은 결과일 뿐이다. 본지가 주목한 건 돈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균열의 냄새다. 한국 축구는 늘 성과를 외쳤다. 성과를 위해 대표팀은 더 강해져야 하고 K리그는 더 흥행해야 하며 유소년은 더 빨리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그 성과의 사다리에서 가장 아래쪽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의 차우와 존중은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쉬웠다. 기회가 곧 보상이라는 말이 위로처럼 반복되는 동안 시스템은 인간을 비용 항목처럼 계산하는 방식에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정상으로 포장되기 시작했다. 마담팡의 제안이 충격적이었던 건 그 포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이다. 외부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다. 필요하면 돈을 올리고 필요하면 조건을 바꾼다. 그 방식이 옳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 솔직함이 한국 축구계의 모순을 더 선명하게 비춘다. 우리는 왜 그 솔직함조차 하지 못했나? 누군가를 제대로 대우하는 일은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의지가 부족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산의 문제인가? 구조의 문제인가? 아니면 책임을 피하는 문화의 문제인가? 이런 질문은 곧바로 더 위험한 방향으로 번진다. 누가 책임자인가? 라는 질문이다. 시스템은 늘 책임을 분산시키는 데 능숙하다. 협회는 규정과 절차를 말하고 구단은 시장 환경을 말하며 현장은 현실적인 한계를 말한다. 모두가 말은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책임지지 않는다. 그 사이에서 지도자들은 성과의 압박을 홀로 떠안는다. 이기면 시스템의 승리, 지면 개인의 실패. 이 구조가 반복될수록 지도자는 버티는 사람이 되고 버티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소모된다. 그리고 소모가 누적된 현장에 남는 건 다음 세대가 배울 수 있는 성장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여기서 김상식 논란은 단순 비교가 아니다. 그것은 경고음이다. 태국은 500만 달러를 말하는데 우리는 왜 2천만 원 논란에 갇혀있나? 숫자의 크기 경쟁이 아니라 인재를 대하는 철학이 묻어나는 장면이다. 한국 축구가 진짜로 강한 시스템이라면 바깥의 제안에 흔들리기보다 내부의 기준을 먼저 점검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장면은 정반대다. 논란이 터진 뒤에도 핵심은 흐려지고 각자의 입장만 앞선다. 그 사이 여론은 더 빨리 달아오른다. 분노는 쉬운 타깃을 찾아가고 쉬운 타깃은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든다. 본지는 취재 과정에서 이 사안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에 대한 단서를 여러 갈래로 확인했다. 겉으로는 연봉 숫자 하나가 불세지만
안쪽에는 오래된 누적이 있었다. 지도자 차후의 붉은 형, 계약 구조의 불투명성, 선과 평가 기준의 불명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을 존중한다는 말이 실제로는 얼마나 공허하게 반복되어 왔는지에 대한 피로감. 그 피로감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외부의 한마디는 내부를 흔드는 폭탄이 된다. 마담 팡의 문장은 그 폭탄을 정확히 건드렸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증상이다. 진짜 문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논란에는 단순히 배우가 박했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더 구체적이고 불편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누구의 결정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구조가 논란을 키우도록 작동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 축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 논란이 커지는 속도는 언제나 사실의 속도가 아니라 감정의 속도를 따른다. 마이너스 2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확인의 대상이기 이전에 이미 대중의 머릿속에서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상징이 된 순간부터 진짜 위험한 흐름이 시작된다. 누군가는 그게 사실이냐를 묻지만 더 많은 사람은 그럴 것 같지 않냐로 결론을 내린다. 한국 축구가 지금 마주한 건 바로 그 장면이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숫자 하나로도 흔들릴 만큼 취약해진 신뢰의 기반이다. 본지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건 이 논란이 단지 해외 거액 제한 때문에 증폭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해외의 한마디는 트리거였고 트리거가 작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내부의 피로가 존재했다. 현장을 존중한다는 말이 반복됐지만 현장에선 그 말이 계약서 한 줄로 증발하는 순간을 너무 많이 봤다. 성과로 증명해라는 말은 쉬웠지만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상할지는 늘 흐릿했다. 그리고 그 흐릿함은 결국 지도자와 시스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구조다.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돈을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책임이 분산될수록 현장에 남는 건 불신뿐이라는 구조. 누군가의 차후가 낮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차후가 높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가 좋았을 때 무엇이 보상으로 돌아오는지 이 질문들의 시스템이 즉답하지 못하는 순간 외부의 500만 달러는 돈 자랑이 아니라 너희는 왜 이러냐 라는 조롱처럼 들린다. 더 문제는 침묵, 이곳 인정으로 해석되는 환경이다. 논란이 커질수록 관계자들은 말을 아낀다. 말이 곧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중은 질문을 다르게 읽는다.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 순간부터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서사는 스스로 자라난다. 누군가는 내부 사정을 알고 있다는 듯 말을 흘리고 누군가는 그 말을 근거로 분노를 확장한다. 마치 거대한 경기장처럼 여론은 함성을 먹고 커진다. 그 과정에서 김상식이라는 이름은 점점 더 개인이 아니라 표식이 된다. 한 사람의 경력과 성과가 아니라 한국 축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상징하는 표식. 그리고 표식은 가장 쉽게 공격당한다. 시스템을 비판하는 일은 어렵지만 개인에게 분노를 던지는 일은 쉽기 때문이다. 본지가 주목한 대목은 바로 여기다. 누가 더 많이 받느냐의 비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현장을 소모시키는 방식을 다시 반복하는 형태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취재 중 많은 현장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꺼낸 표현이 있다. 그 숫자가 사실인지보다 사람들이 그 숫자를 사실로 믿을 만큼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더 무섭다. 이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다. 시스템이 건강하면 논란이 생겼을 때 최소한의 기준이 작동한다. 사실을 확인하자, 근거를 보자, 책임 소재를 보자.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확인보다 분노가 먼저고 근거보다 프레임이 먼저다. 그 프레임이 완성되는 순간 시스템은 선택지를 잃는다. 무엇을 말해도 변명처럼 들리고 무엇을 숨기면 인정처럼 보인다. 결국 남는 건 하나 더 큰 혼란이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는 외부의 시선이다. 태국의 마담팡이 던진 문장이 한국에서 더 크게 울린 이유는 그것이 단지 해외 제한이 아니라 비교의 거울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우리가 더 잘한다는 자기 확신으로 버텨왔다. 그런데 외부의 언어가 들어오는 순간 그 확신은 질문으로 바뀐다.
정말 우리가 더 나은 시스템인가? 그 질문은 불편하다. 불편한 질문은 종종 공격으로 변한다.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내부의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사이 핵심은 또 한 번 미끄러진다. 구조를 바꾸는 대신 사람을 바꾸려는 습관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하지만 본지는 이 논란의 흐름을 따라가며 한 가지 사실에 가까운 정황을 확인했다. 이 사안이 단순히 대우가 박하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지도자 계약 평가 보상이 한 덩어리로 얽혀 있다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 누군가는 성과를 내도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했고, 누군가는 결과보다 관계로 해석될 만한 장면들을 목격했다. 물론 이는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다. 다만 목격담이 반복된다는 건 시스템이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섬뜩한 단서가 나온다. 본지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복수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번 논란은 숫자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본질은 숫자 뒤에 있다.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장치가 있다.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구단의 예산이 아니다. 구조를 움직이게 만드는 규정, 관행, 비공개 조항, 이해관계 연결고리,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결과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내보다. 본지가 끝내 확인한 장치는 거창한 음모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잔인했다. 한국 축구의 현장을 조용히 마모시키는 것은 누군가의 한마디가 아니라 말없이 작동하는 계약과 평가의 구조였다. 겉으로는 성과로 증명하라는 구호가 떠받치고 있지만 그 구호를 현실로 번역하는 순간부터 지도자들은 성과를 만들기보다 성과에 쫓기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쫓김이 마이너스 2천만 원 같은 숫자를 가능한 이야기로 만들었다. 핵심은 세 갈래였다. 첫째, 단기 계약의 관성이다. 우리가 취재 과정에서 접한 공통된 문제 제기는 기간이었다. 1년 단위 혹은 그에 준하는 짧은 계약 구조가 반복되면 지도자는 장기 프로젝트를 설계하기 어렵다. 유소년 육성, 전술 정착, 체력 의무 시스템 구축 같은 시간이 필요한 일은 늘 뒤로 밀린다. 대신 당장 눈에 보이는 승점과 순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짧은 계약은 지도자를 협상 테이블에서 약자로 만든다. 싫으면 나가라는 말이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구조는 똑같이 말한다.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는 순간 오는 시장이 아니라 관성이 결정한다. 둘째, 선과 평가 기준의 불투명한 유연성이다. 평가가 명확하면 시스템은 안정된다. 반대로 평가가 모호하면 현장은 불안해진다. 취재진이 들은 현장 목소리는 단순했다. 기준이 바뀐다. 시즌 초에 합의된 목표가 중간에 수정되거나 정량 지표보다 정성 판단이 더 크게 작동하는 순간 지도자는 더 이상 축구로만 증명할 수 없다. 부터 성과는 경기력만이 아니라 관계와 분위기의 언어로도 해석된다. 그런 해석이 반복되는 곳에서는 공정이 아니라 운이 커진다. 운이 커진 시스템은 결국 인재를 지치게 만든다. 셋째, 예산 보상 구조가 사람보다 행정에 먼저 잠기는 방식이다. 여기서 돈이 없다는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다. 예산이 있어도 어디에 먼저 쓰이는지는 구조가 결정한다. 지도자 차오는 늘 마지막 칸으로 밀려나기 쉽다. 구단이든 조직이든 눈에 보이는 항목, 시설, 행사, 단기 성과를 위한 비용은 즉각적인 설명이 가능하지만 지도자 차오는 늘 많이 주면 왜 많이 주냐는 질문을 먼저 묻는다. 그 질문 앞에서 조직은 안전하게 후퇴한다. 후퇴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규범이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규범이 바로 마이너스 2천만 원 같은 논란이 터졌을 때 대중이 그럴 수도 라고 믿게 만드는 토양이었다. 이 장치가 무서운 이유는 작동 방식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누굴 괴롭히지 않아도 누구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리지 않아도 시스템은 지도자를 계속 약하게 만든다. 약해진 지도자는 더 버티고 버티는 지도자는 더 싸게 소모된다. 그리고 소모가 반복된 현장에는 결국 두 가지만 남는다. 단기 성과를 위한 조급함과 장기 성장을 포기하는 개념. 마담팡의 마이너스 500만 달러는 그래서 폭탄이 됐다. 그 말은 한국 축구를 돈으로 조롱한 게 아니라
한국 축구가 스스로 만든 장치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을 갉아먹어 왔는지를 세계 무대의 언어로 번역해버렸다. 비교는 잔인하다. 하지만 더 잔인한 건 앞에서 우리가 아니다 라고 단호히 말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정면 반박을 못한다는 건 내부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상식 -2천만 원 논란의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은 숫자의 진위가 아니다. 본질은 그 숫자가 사실이든 아니든 한국 축구의 시스템이 함지도자의 가치가 그 정도로 낮게 취급될 수 있는 구조를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논란이 사실로 확인되면 문제고 사실이 아니어도 문제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다는 집단적 개념이 존재하는 순간 이미 시스템의 신뢰는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 신뢰의 붕괴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감독의 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축구가 앞으로도 좋은 지도자를 지킬 수 있는가? 외부의 제안이 올 때 내부가 인재를 붙잡을 논리와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성과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소모하는 방식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방의 한마디가 끊는 건 한 논쟁이 아니라 한 시대의 자기 합리화였다. 우린 원래 이렇게 해. 문장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이제 남은 건 선택이다. 숫자를 부정하며 논란을 덮을 것인가? 아니면 숫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구조를 뜯어고칠 것인가? 한국 축구의 붕괴 신호는 경고로 끝날 수도, 붕괴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없다. 김상식 -2천만 원 논란은 결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축구 시스템이 어떤 철학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었는가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외부의 거대한 제안 앞에서 드러난 흔들림은 축구가 오랫동안 뒤로 미뤄왔던 질문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지도자의 가치, 계약의 투명성, 평가 기준의 공정성, 어느 하나도 단순한 숫자로 덮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탓하는 화풀이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할 용기다. 마담팡의 한마디는 한국 축구를 향한 조롱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온 현실을 정면에서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고칠지 결정하는 일은 이제 한국 축구의 몫이다. 붕괴 신호는 경고일 뿐 결말이 아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느냐,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느냐, 이 선택이 한국 축구의 다음 15년을 결정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기사를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의 화려한 순간 넘어 그 뒤에 숨어있는 본질을 앞으로도 더욱 날카롭고 진실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